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에이전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특히 중국이나 중동 국가 이런 쪽하고 무역 계약을 할 때에 여러분이 계약하는 상대방의 회사가 어떠한 성격의 오피스냐,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헤드오피스가 있고 본부가 있죠.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브랜치가 있고, 지점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전 오피스라 해서 일종의 연락사무소거든요. 이 레이전 오피스는 주로 지점, 브랜치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 작은 헤드오피스 같은 경우는 브랜치를 두지 않고 레이전 오피스를 그대로 이제 연락사무소를 그대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로 아프리카 쪽에 오일 관계를 갖냐다 보면은 서브시어디 컴퍼니 가는 게 있습니다. 수탁, 일종의 수탁 회사,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러한, 그 회사에 갖고 있는 고유 기능, 본사와의 관계, 업무 한계가 어디까지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헤드쿼터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주느냐, 이런 것을 이제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데 왕왕 이제 중도 지역에 계약을 할 때 보면은, 에이전시와 또 계약하면 또 괜찮아요. 근데 커넥터, 브로커들이 만든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그 브로커들이 그 지역의 유명한 프로덕트를 수출하는 회사 이런 거 같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외국에는 그런 게 허용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경험이 없는 한국의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의 타이틀을 보고 그대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DLC나 SBS나 이런 뱅크 인수처분을 보내게 되면은 이러한 레이전 오피스나 이러한 에이전시, 이런 커넥팅 컴퍼니들이 여러분들이 보낸 DLC나 이런 것을 요리를 하죠. 요리를 해서 이 사람들이 헤드쿼터로 가게 됩니다. 그 헤드쿼터로 가서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그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길을 가면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브로커나 커넥터나 레이전 오피스에서는 여러분들의 정보가 보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에이전시나 브로커나 커넥터들은 여러분만이 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다른 외국의 컴퍼니도 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뱅크 인수처러먼트나 이러한 인포메이션들이 옆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UK, 유나이티드 킹덤의 어느 은행에 뱅크 인수처러먼트를 계약이 된 회사에 지정하는 어카운트를 보냈다. 그러면은 이 에이전시나 브로커나 커넥터 회사는 열지 못하고 있는 자기들에게 계약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뱅크 인스트루먼트를 열었는 은행에다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생각할 때는 이 앞에 있는 한국의 갑돌이 회사가 어떠한 그 정보가 많이 밖으로 나가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넥스트 스텝, 뒷단계의 일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역의 DLC는 주로 이제 다큐멘터리처럼 많이 쓰니까 뭐 RWA를 보낸다든지 MT700, 그러니까 700을 보내기 전에 705를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서 여러분의 이슈뱅크로 협조를 못 얻는 경우가 있어요.
막 귀찮게 어느 회사도 열었는데 우리도 좀 열어주면 안 되냐 그러고 막 연락이 오거든요. 그럼 은행이 굉장히 당황해지죠. 왜? 이 은행은 다만 서비스의 기능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은행의 에셋을 가지고 있는 프로바이더가 어플리케이션 회가 여는 거 아닙니까? 은행은 그냥 하나의 서비스 업체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드라이빙을 운전을 할 때 뭐 삼성차를 탄다, 현대차를 탄다, 외제차를 탄다. 여러분은 각자의 사람이 가진 일종의 이 뱅크 인슈런스 세계로 말하는 이런 프로바이더란 말입니다. 프로바이더가 어느 차를 타느냐 이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은 그냥 서비스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기관들이 굉장히 싫어해져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스위프트가 가고 받는 쉘러의 컴퍼니, 또 쉘러의 컴퍼니 뱅킹팀이 있잖아요. 뱅킹팀이 이것을 다 확인하고 또 받은 은행에서 컨펌이 다 될 경우에는 이 스위프트가 오픈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전에 오픈이 될 경우에는 위험하다, 업무가. 헤드컷하고 바로 하면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 똑같은 외국의 빅토리아 회사다. 그러면 이 빅토리아 회사는 헤드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헤드쿼터의 인터내셔널 세일즈 디파트먼트하고 계약을 했으면은 거기에는 어떠한 정보를 써도 안에 보존이 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동이나 그 아프리카나 중국은 그런 곳이 많아요. 그래서 에이전시 컴퍼니인데도 에이전시 컴퍼니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빅토리아 회사다. 그래 계약을 하고 이 회사가 주는 어카운트는 또 헤드쿼터가 같아요. 받는 어카운트는. 이제 그리로 이제 LC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에이전시가 이걸 요리를 하면 자기들의 기능을 합치는 거죠. 그 시간 걸리죠. 또 가가지고 여러분이 계약서를 또 한 단계의 헤드쿼터의 계약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런 다른 미사역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시간도 지체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고생한 뱅크 인포메이션이 빠져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프로바이더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때가 많아요. 왜? 프로바이더가 어플라이 해가지고 LC를 보내줬는데 다만 삼성차를 타냐 현대차를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했는 건데 그 은행으로 막 계속 연락이 가는 거예요. 어느 회사 열지 않느냐? 우리도 좀 열어다오. 이러한 은행의 고유 업무가 안 있으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클라이언트의 인포메이션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럽의 은행, 만약 그게 유럽의 은행이나 미국의 은행은 굉장히 또 싫어합니다. 또 이슬람권 은행들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작했는 일들이 안 되지는 않지만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불협화음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고생한 모든 정보가 쉽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도 되고 여러분들이 귀찮은 한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중동이나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곳하고 특히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영국이나 그 네덜란드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당히 또 유능하거든요. 뱅크 문제라든지 이러한 영어권의 문제가 유능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좀 다른 상법에 의해서 애를 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외국과 계약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도 결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원인을 이번에 제가 어느 지역에 다큐멘터리 LC를 하나 도와드리면서 보니까 거기에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에이전트 컴퍼니인지 모르고 회사 이름이 같으니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에이전트 컴퍼니는 아무 일도 안 해요. 기능을 안 해요. 어디까지 기다리느냐? 여러분이 LC를 보내주고 기다려요. 그 LC가 주는 어카운트 헤드커트의 어카운트거든요. 헤드커트의 어카운트에 떨어지잖아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에이전시라고 눈치를 못 채면은 이 에이전시가 그 헤드커트에 떨어진 DLC를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헤드커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에이전시가 갖고 있는 2%의 커미션보다도 여러분들이 계약 초기 때부터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코파에 밀베리를 수입한다.
그러면은 뭐 전체량의 한 2%만 에이전시 피를 주면 되는데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 밀벨에 대해서 톤당 몇 프로를 달라든지 상당히 여러분들을 솔직히 말 손실이죠. 손실을 입히게 되죠. 또 그런 과정에서 다큐멘터리 핸들링을 하면서 비용을 또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뭐 프로포마 인보이스가 연장이 될 때 또 뭐가 필요하다 뭐 그런 게 물론 어떤 다큐멘터리 연장이 될 때 헤드커터가 요구하는 비용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게 조금 지출 안 해도 되는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이제 경우가 되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애쉬를 보냈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그 가장 중요한 뱅크 인포메이션이 보호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동 지역이나 이런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계약을 할 때는 내가 내 상대의 회사가 헤드쿼터냐 아니면 에이전시냐 브랜치냐 레이저니 오피셔냐 연락사무소냐 아니면 서브시디어리 컴퍼니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는 이런 BLCO, 보니라이트 크루드 오일이라든지 골드나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보면 쭉 그 나라의 국영 내셔널 코퍼레이션이 바로 계약을 안 합니다. 그 앞에 서브시디어리 컴퍼니로 수탁 회사. 그러니까 이 내셔널 코퍼레이션이 모든 기능을 위임해 주는 거죠. 그건 안전하죠. 그런 회사하고는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 이게 헤드쿼터다. 이게 브랜치다. 브랜치도 괜찮아요. 브랜치도 보호가 되죠. 그런데 에이전시, 레전 오피스 이런 것은 굉장히 미국의 자기가 너희들이 에이전시구나, 대리점이구나, 너희들이 브로커 컴퍼니구나, 아니 너희들이 커넥터 컴퍼니구나, 너희들이 레전 오피스구나, 이걸 알고 대할 때는 또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게 되니까 괜찮은데, 이것을 그냥 헤드쿼터가 똑같은 회사라고 알고 끌려가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계약을 할 때는 상대방의 회사의 타이틀에 맞는 기능이 뭐냐, 업무 한계가 뭐냐, 그리고 이 업무가 잘못돼 이들이 갖고 있는 리펀드라든지 리스폰서빌리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장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프레이트나 서브시디어리 이런 것은 이제 하나의 회사의 기능 안에 들어가죠. 자회사 안에 계열사 회사냐 자회사 하셨나 이제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할 때 이제 또 서브시디어리 컴퍼니도 있지만은 또 이러한 중요한 큰 금액을 만지고 이럴 때는 피듀시리 컴퍼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수탁 회사거든요. 자회사가 수탁 기능을 가지지만은 피듀시리 컴퍼니는 수탁 회사로서의 기능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회사는 경영에 참여하면서 서브시디어리 컴퍼니는 경영에 참여하면서 그러한 수탁 기능을 갖고 나가지만은 피듀시리 컴퍼니는 자회사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죠. 내셔널 코퍼레이션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수탁 기능, 금전에 대한 기능, 그리고 프로덕트의 기능, 판매 기능, 세일즈 기능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NNPC 앞에 항상 피듀시리 컴퍼니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듀시리 컴퍼니가 바이하고 계약을 하고 LC도 받고 캐시도 받고 그다음에 배를 로드십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TTO로 보내, 이런 것을 결정하고 탱크 테이크 오버로 보내느냐, 물 위에 띄어서 보내느냐, 그럼 공비엘로 또 보내느냐, 이런 걸 다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한국에 이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지금 착오를 일으키는 게 보면 상대방 회사가 내하고 계약할 때 이 회사의 기능이 무엇이냐, 이 회사 헤드쿼터냐, 제일 먼저 이 회사가 헤드쿼터냐, 그걸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따지고 난 후에는 거기서 이게 에이전트 컴퍼니다, 뭐 브로킹 컴퍼니다, 커넥터 컴퍼니다, 레이전 오피스다, 서브시디어리 컴퍼니다, 이게 다 나와요. 그런 걸 이제 따져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피듀시리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내셔널 코퍼레이션이 오픈을 합니다. 우리의 피듀시리 컴퍼니는 여기다.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는 사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중복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